남편이 숨을 거두던 날 정분이는 눈물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어 참 고마워. 모든 건 당신 손에 맡길게.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시누이 박정숙이 찾아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이 집은 제 거예요. 오빠 명의였잖아요. 5년간 헌신적으로 남편을 돌본 정분이는 순식간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 병원에서 충격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부터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정분이는 병실 창가에 서서 남편 박기석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달려가는 일이 정분이의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의 식사를 챙기고 몸을 닦아주고 밤새 손을 잡아주는 일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정분이의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분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기석이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일이 정분이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박기석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기력이 떨어지면서 눈을 뜨는 일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정분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 손에서 온기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정분이는 매일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다고, 창밖에 새들이 지저긴다고, 아침 식사는 남편이 좋아하는 죽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기석은 대답하지 못했지만 정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외롭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밤이 되면 병실 의자에 앉아 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집에 가서 쉬라고 권했지만 정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정분이의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기석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정분이는 깜짝 놀라 남편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박기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 참 고마워. 정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박기석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모든 건 당신 손에 맡길게. 박기석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정분이는 남편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기석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정분이는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석 씨, 기석 씨.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정분이는 남편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을 함께 버텨온 시간들이 이렇게 끝나는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분이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이 남긴 말 평생 기억할게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정분이는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조문객을 맞고 절을 받고 식사 준비를 챙기는 일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마지막 날 영구차가 떠났습니다. 정분이는 남편의 사진 한 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분이는 창밖을 보며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날, 함께 웃던 날들.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정분이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앉았던 소파, 남편이 좋아하던 창가,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남편 박기성만 없었습니다. 정분이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은 끝났네요. 하지만 당신이 맡긴 것 잘 지킬게요. 정분이는 사진 앞에 차 한 잔을 놓았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녹차였습니다. 향기가 퍼졌습니다. 정분이는 옆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분이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꿈에 들렸습니다. 고맙소, 당신. 다음 날 아침 정분이는 남편이 좋아하던 커피를 내렸습니다. 습관처럼 컵을 2개 꺼냈다가 하나를 다시 넣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정분이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오후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분이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시누이 박정숙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도 벗지 않은 채였습니다. 얼굴에는 냉랭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정분이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숙 씨, 어서 오세요. 하지만 박정숙은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이제 이 집은 제 거예요. 정분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정숙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명의였잖아요. 이 집 말이에요. 정분이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이름에 박정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정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숙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아프실 때 위임장 쓴 거 기억 안 나세요? 정분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 박기석이 병원에 입원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박정숙이 병실에 찾아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형님, 오빠 대신 제가 병원비 처리할게요. 서명만 해주세요. 정분이는 아무 생각 없이 서명했습니다. 남편 박기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집 명의를 넘기는 문서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류가 구겨졌습니다. 정분이는 박정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정숙의 눈에는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분이는 말했습니다. 병원비 처리용이라고 하셨잖아요. 박정숙은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형님도 서명하셨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정분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년 동안 남편을 돌보며 살아온 이 집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분이는 이 집 거실에서 남편과 아침을 먹었고, 이 집 침실에서 남편을 간호했고, 이 집 마당에서 남편과 산책했습니다. 모든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박정숙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통장에 있는 돈도 다 제가 관리할 거예요. 오빠가 저한테 맡기셨거든요. 정분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건 당신 손에 맡길게. 남편 박기석의 말은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 텐데. 정분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박정숙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세요. 새 주인이 들어올 거예요. 정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벌써 집을 파셨다는 거예요. 박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이 동네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정분이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박정숙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미련 버리세요. 오빠 재산은 다 제 몫이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분이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명의 이전 날짜가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이미 이 집은 박정숙의 소유였습니다. 정분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5년 동안 남편을 돌보며 하루하루 버텨온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분이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걸 알고 계셨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분이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남편이 앉던 의자, 함께 식사하던 식탁.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정분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5년 동안 고생한 흔적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우편함에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정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는 박정숙. 매매 계약서도 들어 있었습니다. 새 주인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정분이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로 집이 팔린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정숙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였습니다. 형님, 약속 시간 지났어요. 빨리 나가세요. 정분이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옷까지, 사진, 몇 가지 살림살이를 정리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박정숙은 팔짱을 끼고 재촉했습니다. 언제까지 느릿느릿하실 거예요? 정분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짐을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남편 박기석과 함께 밥을 먹던 식탁. 남편이 좋아하던 창가 자리. 모든 추억이 이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박정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련 버리세요. 오빠 재산은 다 제 몫이에요. 정분이는 짐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골목길에 섰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척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5년 동안 병원만 오가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정분이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짐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석 씨,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분이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정분이는 외로웠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공원의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정분이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잠시 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분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분이 씨 맞으시죠? 저는 병원 수간호사 조미란이에요. 정분이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이 입원했을 때 자주 봤던 간호사였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정분이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디서 뵐까요? 1시간 뒤 정분이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조미란을 만났습니다. 조미란은 정분이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많이 힘드셨나 봐요. 정분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조미란은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본 게 있어요. 박기석 씨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정분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미란은 계속 말했습니다. 박정숙 씨가 담당 의사 사무실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돈 봉투를 건네더라고요. 정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돈 봉투요. 조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분 약이 바뀌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정분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미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분이는 조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분이는 조미란의 손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온통 차갑게만 느껴졌는데 조미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정분이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분이는 작은 여인숙의 방을 잡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혹시 남편 박기석이 고통받은 것은 아닐까? 박정숙이 남편의 죽음을 앞당긴 것은 아닐까?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정분이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남편을 위해서라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정분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건 당신 손에 맡길게. 정분이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분이는 조미란과 다시 만났습니다. 조미란은 병원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의 처방전과 투약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박기석 씨의 원래 처방이에요. 조미란이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정분이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약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학 용어라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미란이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분이는 2장을 비교했습니다. 분명히 달랐습니다. 약 이름도 용량도 달랐습니다. 왜 갑자기 바뀐 거죠? 조미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 말로는 환자 상태가 악화돼서래요. 하지만 그날 밤 제가 순찰 돌 때 박기석 씨 상태는 안정적이었어요. 정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럼 이 약 때문에. 조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정분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고통스럽게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조미란이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정분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요.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조미란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제가 아는 공익 변호사가 있어요. 정분이는 조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조미란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요.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분이 씨는 꼭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정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미라는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최재영 변호사예요. 제가 미리 연락해 둘게요. 정분이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공익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분이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정분이 씨 맞으시죠? 저는 최재영 변호사입니다. 정분이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최재영은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야기 들어볼게요. 정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병, 5년간의 간호, 시누이의 배신, 집에서 쫓겨난 일, 그리고 조미란이 목격한 것까지. 최재영은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최재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정분이는 최재영을 바라봤습니다. 최재영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명예 위조와 보험금 사기, 그리고 살해 방조의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정분이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살해 방조라니. 최재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담당 의사가 돈을 받고 처방을 바꿨다면, 그리고 그 일이 환자의 죽음을 앞당겼다면 충분히 가능한 혐의예요. 정분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최재영이 물었습니다. 싸우시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정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결기가 서렸습니다. 네, 싸우겠습니다. 이제라도 밝혀야겠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부탁이니까요. 최재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분이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최재영은 수첩을 꺼내 필요한 서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병원 기록, 명예 이전 서류, 보험 증서, 통장 내역까지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정분이는 최재영의 모습을 보며 안심이 됐습니다. 드디어 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정분이는 여인숙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을 위해 끝까지 싸울게요. 정분이는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최재영은 사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조미란이 제공한 처방전과 투약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의 진료 기록도 요청했습니다. 병원 측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환자 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재영은 법적 절차를 밟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며칠 후 최재영은 정분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앉자마자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예요. 정분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최재영은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남편분의 원래 처방은 통증 완화와 영양 공급이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바뀐 약은 강력한 진정제였습니다. 정분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진정제요. 최재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다 투여하면 호흡을 억제할 수 있는 약이에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분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남편은? 최재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분명합니다. 정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최재영은 잠시 기다렸습니다. 정분이가 진정되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명예 이전 서류도 확인했어요. 정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재영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 위조 가능성이 있어요. 정분이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위조요. 최재영은 서명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남편분의 서명이 평소와 다릅니다. 필체 감정을 받아봐야겠지만 제 눈에는 의심스럽습니다. 정분이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확실히 남편의 평소 글씨와 달랐습니다. 떨리는 글씨체였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는 손을 제대로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재영이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정분이는 최재영을 바라봤습니다. 최재영은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남편분께서 가입한 보험이 여러 개 있었어요. 정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든 보험들이었습니다. 최재영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수혜자가 모두 박정숙 씨로 변경됐어요. 정분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보험금까지요. 최재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액이 상당합니다. 약 2억 원 정도예요. 정분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정숙이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최재영이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만약 의사와 공모했다면 더 큰 범죄예요. 정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최재영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정분이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최재영이 물었습니다. 남편분께서 남긴 유언장은 없나요? 정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언장은 못 봤어요. 최재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은행 금고는요? 정분이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이 은행 금고를 사용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일이라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최재영은 메모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며칠 후 최재영은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정분이도 함께 갔습니다. 은행 직원이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친필이었습니다. 정분이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재영도 조심스럽게 편지를 봤습니다.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이건 유언장이에요. 정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재산 전부는 아내 정분이에게 상속한다. 단 유언이 공개될 시점은 내 사망 후 30일로 한다. 최재영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오늘이었습니다. 정분이는 남편의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모든 걸 알고 계셨군요. 정분이는 남편의 필체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남편 박기석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최재영은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승산이 있습니다. 정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정분이를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정분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최재영은 유언장을 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필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기석 본인의 친필이 확실했습니다. 날짜도 명확했습니다. 3년 전에 작성된 유언장이었습니다. 정분이는 유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남편 박기석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의 욕심도 정분이가 당할 억울함도 남편은 미리 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재산 목록도 적혀 있었습니다. 집, 예금, 보험금, 주식까지 모든 것이 정분이에게 상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평생 사랑했소. 고마웠소. 정분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최재영은 유언장을 복사했습니다. 원본은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이제 재판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재영은 소송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명예 이전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유언장 집행을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도 병행해야 했습니다. 보험금 사기와 문서 위조, 그리고 의료 과실 방조 혐의로 정분이는 결심이 섰습니다. 모든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최재영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서에 고소장도 제출했습니다. 박정숙에게 소장 부본이 발송됐습니다. 며칠 후 박정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분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정숙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형님, 무슨 짓이에요? 소송이라니. 정분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을 찾았어요. 박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비웃었습니다. 유언장이요.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정분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거예요. 박정숙은 화를 냈습니다. 형님, 후회할 거예요. 나한테 좋은 변호사들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분이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며칠 후 박정숙의 답변서가 도착했습니다. 유언장의 진위를 부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예 이전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영은 답변서를 검토했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준비서면을 작성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조미란의 진술서도 첨부했습니다. 병원 기록, 처방 전 변경 내역, 보험금 수혜자 변경 기록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첫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정분이는 나를 기다렸습니다. 긴장되기도 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최재영은 정분이를 격려했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진실은 이깁니다. 정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이제 곧 끝나요. 당신이 남긴 것 꼭 지켜낼게요. 재판 전날 정분이는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일이 남편을 위한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여보,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세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정분이는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최재영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정분이는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정분이는 여인숙을 나섰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좋은 징조 같았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 정분이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박기석의 얼굴, 목소리, 손길,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정분이는 힘을 냈습니다. 오늘은 남편을 위한 날이었습니다. 재판 당일 법원 앞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분이는 최재영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정숙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변호사 3명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정분이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정분이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박정숙을 바라봤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는 먼저 원고 측에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최재영이 일어났습니다. 차분하게 사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명예 이전 서류의 위조 의혹, 유 원장의 존재, 보험금 사기 가능성까지 모든 것을 조리 있게 진술했습니다. 박정숙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명예 이전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원장은 위조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증거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최재영은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유 원장 원본, 필적 감정서, 병원 기록, 보험금 변경 내역, 모든 증거가 빠짐없이 제출됐습니다. 박정숙 측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측에서 반박 증거가 있습니까? 박정숙의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출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최재영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재영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조미란이 몰래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박정숙과 담당 의사가 병원 복도에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녹음기가 재생됐습니다. 박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죽으면 보험금 내 몫이잖아. 의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사람 들으면 어쩌려고.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박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판사는 녹음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 녹음의 진위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최재영은 녹음 날짜와 시간을 제시했습니다. 병원 CCTV와 대조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조미란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최재영이 질문했습니다. 증인께서 직접 목격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조미란은 차분하게 진술했습니다. 박정숙이 담당 의사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것을 봤다고, 이후 박기석의 처방이 바뀌었다고,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박정숙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이 오해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조미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직접 봤습니다. 피고가 의사에게 돈을 건네는 걸요.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판사는 정리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최재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계획적인 사기이며 고인의 뜻을 무시한 범죄입니다.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유 원장 진본 인정. 명예 이전 무효. 재산은 원고 정분이에게 전액 귀속. 피고는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 법정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정숙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정분이는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최재영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분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미란도 다가왔습니다. 정분이는 조미란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분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정분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정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분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정숙이 팔려고 했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정분이의 집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정분이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거실에 남편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사진 앞에 차를 한 잔 놓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분이는 마당에 장미를 심었습니다. 남편 박기석이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빨간 장미, 하얀 장미, 노란 장미, 여러 색깔의 장미를 심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가꿨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장미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정분이는 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분이는 장미 앞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분이는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결국 진심이 이겼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미 향기가 퍼졌습니다. 정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소, 당신. 정분이는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분이는 최재영과 조미란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정분이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최재영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정분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것들을 하며 살 거예요. 정원도 가꾸고 책도 읽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낼 거예요. 조미란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정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정분이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떠올리며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분이의 얼굴에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정분이는 장미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정분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미소에는 슬픔이 아닌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분이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을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분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여보, 저 잘 살고 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미가 흔들렸습니다. 정분이는 일어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정분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전이었습니다. 향기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정분이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정분이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베개 옆에 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정분이는 꿈을 꿨습니다. 남편과 함께 정원을 거니는 꿈이었습니다.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정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진심은 남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진실과 사랑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빛을 발합니다. 정분이는 남편의 사랑 덕분에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